굳이 따지자면 현실의 연애를 할 때 조언자로서 얘를 활용할 수 있다 조언자로서 라고 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연애하면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친분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 이제 저 사람과 내가 달라,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얘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AI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이해의 폭을 얘를 통해서 넓힐 수가 있습니다. 빠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AI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인 네네. 것 같아요. 요즘 연애 환경이 옛날에 비해서 기다림을 더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면 옛날에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잖아요. 집배원이 내 편지를 전달해주는 시간, 또는 내가 삐삐를 쳤을 때 그 삐삐를 읽고 회신 올 때까지. 네. 지금은 이 변화가 많이 빨라졌는데, 예를 들면 안 읽었다, 카톡에 답장이 5분 늦었다, 10분 늦었다, 1시간째 답장이 없다. 그렇죠. 이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시대가 빨라졌다고 해서 조금 우리의 연애도 인스턴트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게 인스턴트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한 감정이긴 한데 네네. 과거에 가령 내가 편지를 보내고 다시 편지를 받고 네. 삐삐를 치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하던 때는요, 연애 속도 자체도 느렸어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그만큼 느리기도 했거든요.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에서. 근데 요즘은 SNS로 이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금방금방. 그렇죠. 내가 연락처만 알면은 바로 그럼 야 우리 서로 친구하자 해가지고 팔로우하면은 이 사람이 네. 뭐 했는지가 금방금방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 달 정도 걸려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했던 정보가 이제는 2, 3일이면 파악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런 것들도 그 디지털 환경 자체가 연애 전체에 걸리는 시간을 좀 짧게 줄여준 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걸린 요 정도 서로 연락하는 시간들이 그 비대로 줄은 거일 수도 있고요. 연애는 뭐 원래 이런데 그 속도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짧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비슷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연애가 길어지면 기다림의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연애 감정, 너무 설렌다, 그럼 조금 과거가 조금 더 낭만적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그 설렘이 좋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 설렘은 어디서 오냐면 미지. 그러니까 모르는 데서 와요. 그렇죠. 네. 상상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때 당시는 뭐 위치 추적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까? 그 설렘, 그 모름에서 오는데 지금은 사실은 카카오톡만 해도 위치 추적이 되고요. 서로 연인하면 공개하자 하면 얘가 이제 세정거장 있다 오는구나, 뭐 그런 것도 금방 알고 그런 설렘의 감정들이 좀 없어지긴 했어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미 없어진 거거든요. 나는 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게 좋다 라고 하면 지금의 상태가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미지에서 오는 설렘, 이런 것들이 낭만이고 그런 것들이 연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연애는 너무 다들 알거든요. 설렘이 들어갈 틈이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SNS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락처를 받으면은 인스타그램도 볼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향들, 루트들은 되게 다양해졌는데 그래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헐리데이 수어사이드란 말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공휴일, 헐리데이 때 수어사이드, 자살하는 게 굉장히 많아진대요. 왜 그러느냐, 너무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데 비교를 해서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교 포인트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SNS를 보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 파티를 해가지고 그걸 SNS에 올리는데, 그걸 본 친구들은 맨날 파티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럴 수 있죠. 그 하루 중에 행복한 시간은 뭐 30분인데 그 23시간 30분은 안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통 SNS 박제할 때는 행복한 시간만 박제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꾀죄죄하고 이런 거를 굳이 올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와, 얘네들은 되게 행복해 보인다. 연결이 많을수록 그 행복한 어떤 포인트들만 내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외로움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친구 중에 예를 들어 SNS에 5,000명이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진짜 힘들어서 새벽 2시에 친구를 부르고 싶어요. 술 마시고 싶고. 아무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2시에 그냥 부담 없이 부를 친구가 없다니,
이런 부분도 비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상실감이 더 크게 와닿겠네요. 네. 원래 연락처에 3명밖에 없어. 근데 이 중에 누굴 불러? 뭐 이런 게 아니라 연락처에는 한 2,000명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친구는 없다. 이러면은 사실은 더 외로움의 크기가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연결이 많을수록 외로움의 강도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월 20달러가 친구비가 될 수 그렇죠. 있다. 네. 연결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네네. 돌아가면은 연인이나 관계 사이에서 일십이라고 아시죠? 네. 메시지를 봐서 일이 없어졌는데 답장이 없는 이거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저 인문학자 입장에서 보는 일십이 그냥 거절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인문적, 경제적, 생물적으로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일단 생물적으로 이 사람은요. 예. 되게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어두운 동굴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이상한 그 열매가 있으면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래서 예. 그 먹어서 죽잖아요. 네. 아 저건 독이 있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발전이 일어난 거라서 네. 사람이 발전할 때는 호기심. 근데 내가 보냈어요. 네. 답이 안 와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DNA에 호기심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는 건 그 호기심 때문인데 일십이라는 건 분명히 읽었는데 네. 답이 안 오면 얼마나 궁금해 미치겠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는 일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문 용어로 개무시잖아요. 안 읽었다 그러면 안 네. 읽었으니까. 네. 근데 읽었는데 무시한다. 흔히 얘기하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는 게. 아, 그렇죠. 이거는 선풀이면 너무 좋지만 네. 악플이어도 어쨌든 나한테 내 존재가 어쨌든 저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무플이라는 건 내 존재조차도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지금 무화된 상황. 이런 것들이 인문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견디기 힘든. 사람이란 무엇인가 뭐 인생 정신 뭐 하는 것들이 자신의 존재인데 나의 자아인데 내 자아가 없어진 거잖아요. 인문적으로는 그 견디기 힘든 게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좀 빨리빨리 판단하니까 네네. 이 친구한테 고백을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네. 다른 친구한테 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한테 지금 뭔가를 날렸는데 답이 없어요. 거절도 아니고. 이건 기다려야 돼. 그럼 여기 들어간 어떤 그 기회비용, 선택의 어떤 매몰비용, 이게 시간이죠. 연애에서는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시간이 유예되는 상황, 결정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야 그럼 빨리 결정하면 내가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을 해볼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좀 고통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생물적, 인문적, 경제적으로 다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AI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든 내가 그걸 받아들이거나 네.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관계에서요. 그럼 AI 시대의 그럼 새로운 사랑의 문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그것도 AI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맞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뭐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애와 사랑이라는 곳에서 AI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조금 들어주는 하나의 친구로서만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인데 네. 굳이 따지자면 현실의 연애를 할 때 조언자로서 얘를 활용할 수 있다. 조언자로서. 라고 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애하면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친분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 이제 저 사람과 내가 달라.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얘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AI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이해의 폭을 얘를 통해서 넓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물어봐서 바로 대답하는 게 연애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도구적으로 잘 활용하면 연애를 보다 더 잘 굴러가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혼이라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이 앞으로를 나와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나와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고 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정하는 툴로서 이거는 도구로서 굉장히 훌륭한 도구다. 맞아요. AI를 결국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연애에서 AI의 조언을 잘 활용을 하려면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AI를 좀 써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봐라. 생각보다 많이 안 써보세요. 한 20대, 30대가 원래 그 레포트 쓸 때나 쓰는 거지 잘 안 쓰는데 네. 연애한테 쓸 것이냐 하면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AI를 일단 저는 써보면서 그러니까 연애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좀 써보면서 내 도구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저는 네. 아까 나온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헤어지는 게 왜 헤어지느냐. 네. 엄청난 이유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왜 그랬어? 그 말 왜 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결국 몰이해. 이해하지 못하면서 몰이해. 나오거든요. 이게 맞아. 네. 이게 상식이야. 근데 예. 넌 왜 그래? 이러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AI를 통해서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원빈에 갈 것도 없이 당장도 아 이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구나라고 나한테 이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초창기 특히 남자 어린 남자들은 그걸 네. 잘 모르는데 자기가 여자친구 앞에 갑자기 탁 나타나서 불러내면은 여자가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가 싫어해요. 왜 왔어? 막 이러면서 싫어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린 남자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줄 알죠. 예. 그 중에 취약은 또 남자가 자기 친구도 데리고 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네네. 아니 말을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서 헤어지는 예.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지? 라고 했을 때 얘가 야 그건 네가 하면서 그 민낯이 보여줄 준비가 안 되는데 가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나이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AI의 조언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당신의 사랑에도 AI는 당신이 그 상대를 더 이해하는데 넓은 시야를 줄 수 있다. 네, AI는.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잘 활용하시면 네.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수님하고 그 말씀 나누면서 너무 AI를 제가 가능성을 좁게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들 중에 어떤 사람과 내가 매치가 돼야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네네. 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될까요? 그게 결혼정보회사의 경쟁력이죠.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며 네.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어떤 포인트를 뽑아낼 것인가가 앞으로 AI 시대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난리인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 데이터는 뭐냐면 네. 행동 데이터 같은 건데 비 오는 날 백화점에서 잘 팔리는 게 뭐냐? 예.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로 코너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많이 돌아가는가? 뭐 이런 것들. 분석까지. 와, 되게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을 했어요 방금.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할 거냐. 네네. absolutely 모르게 로봇 청소기인 거예요. 휴머노이드. 음. 거기에서 데이터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정말 무서운 게 그 예.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도 치킨집에서도 예. 비 오는 날 치킨이 얼마나 팔리는지 예측이 가능하면 실제로 AI가 주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문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일은 비가 와요. 예. 그럼 비 오는 날은 사람들이 나다니기 싫으니까 1.2배 정도 많이 팔려요. 예. 주문을 1.2배 넣는 거죠. 아. 그러면 닭이 오잖아요. 예. 재료가.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하면은 거의 예측이 맞으면요. 재고가 안 남는 거예요. 백화점에서도 결국 그 안경 끈 고객은 뭘 많이 사는지 등등 이런 네.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안경 낀 고객들한테는 들어왔을 때 쿠폰을 어느 걸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결혼 그것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지금 가지신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AI 시대에 이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데이터 가지신 분들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네. 가공할 능력은 우리가 없다고 했었을 때 이 네. 데이터를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팔 수 있죠. 그 가공할 판다.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예. 파는데 예를 들어 지금 통번역 회사들은 AI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망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초창기 통번역 회사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왜죠? 통번역의 자료들을 이 AI 회사들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내가 돈 주고 쓰는 거예요. 일단 B2B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그렇게 팔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잠깐 돈 벌자 이런 개념이라면 그걸 활용해서 최적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앞으로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는 둘이 만났어 만남 주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갔을 때 가장 맺어질 확률이 높더라. 이 두 분은 둘 다 이니까 놀이공원에 가보세요. 이 두 분은 어느 그 음식점 어디가 좋으니까 어디를 가보세요. 경치 좋은 데 가보세요 등등 하는 식으로 했을 때 그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방금 되게 소름 돋았던 게 저희 대표님께서 강조하신 그가 확보를 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이었냐면요. 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이제 그 남녀의 첫 미팅 장소를 저희가 정해드려요. 음. 그럼 어디서 교제가 많이 나왔냐? 음. 이거를 데이터화라고 예,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장소와 이 장소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MBTI 낼 것이냐, 날씨냐, 아니면 이 사람의 키와 성격이냐, 직업이냐, 뭐 이런 것도. 어떤 게 유의미한 인과냐, 이걸 찾아내는 게 데이터 인사이트거든요. 그거를 AI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요? 네. 2명밖에 없어. 그러면 AI도 못하죠. 근데 그렇죠. 이런 데이터가 한 2만 명 있어요. 예. 그러면 다 해봐. 결국 성사율이 높은 걸 보니까 공통점은 이런 것들이야. 사람은 보기 힘든데 AI가 그걸 쫙 나열해 준단 말이죠. 데이터를 우리가 로 데이터를 다 그냥 갖고 있는 거 집어만 넣어도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 가공을 해서 네네네. 준다라는 거죠. 네. AI가 기술은 다 있으니까 이제는 사실은 이 데이터를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로 데이터 말씀하신 지금 교수님 말씀 까먹기 전에 지금 얼른 가가지고 팀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기획서에 막 써가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이제 포럼에서 AI를 가지고 이제 커플 매칭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모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모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그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이 데이터에 많다라는 그 단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뽑을 수 있는 단위는 조금 적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AI가 이 결혼정보회사와 이게 매치가 될까가 걱정이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데이터만이 데이터가 아닌 거고 그렇죠. 다른 데이터하고 접목을 해서 이걸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AI가 또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차피 미국인들끼리 만나서 그 데이터는 한국인이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에서 물리적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게 또 데이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바둑 같은 경우도 네. 내가 시뮬레이션 돌리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기보가 되거든요. 네. AI가 둔 이것들이 네. 이 기보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게 데이터가 되니까 맞아요. 이제 완벽한 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했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령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얘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지만 이것도 그런 시뮬레이션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종합되면 AI가 발전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요? 결혼정보회사는 이 회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성향이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을 최대한 맞추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거기에서 벗어난 조건도 매칭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상형이 꼭 맞는 매칭은 아니다라는 거를 사용자 그러니까 고객이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도 나는 결혼할 수 있어 해서 이제 결혼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데 AI가 만약에 학습을 다 했다면 그냥 한 번의 미팅으로 다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 꼭 이제 K-드라마 보면 그 회장님 아들과 그 가난한 인턴 처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졌을 때 꼭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물을 팍 쏟으면서 헤어져 뭐 봉투 주고 그러면 사실 이쪽 사모님들은요 말씀하신 이 친구와 가장 어울리는 그런 최적의 이상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AI가 추천하듯이 너는 얘랑 어울려 라는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거부를 하고 그렇지 않아라고 가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AI가 제공해 주는 것도 사람이 받아들이냐, 그렇죠. 거부하냐 이거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는 가장 매칭이 잘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넌 얘랑만 결혼해 이러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사회잖아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매력적인 프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매력적인 얘랑 한번 연애해보고 싶어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자유의지를 보장한다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추천이 늘어나는 거 추천이 좀 정확해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강요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PT쌤이 말씀을 해주셔도 그 식단 그대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PT 선생님이 짜준 거대로 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것인가 아니 지금 당장에 행복.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렇죠. 나는 너무 행복한 지옥에 살 것인가. 이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건 선택권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대화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AI는 당신의 확장된 두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해, 생각 이런 것들을 2배, 3배 다른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해줄 수 있다.